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고로 가루장사, 물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가 요즘도 통할까요? 그런 이야기가 통한다면 왜 내 가게는 이렇게 힘든 것이며 저기 저 건너편 골목에 있는 저가 프랜차이즈나 인테리어에 돈을 쏟아부은 그런 대형 카페들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카페 사장님들 커뮤니티 들어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저는 10만 원만 하면 퇴근할 겁니다. 저희 골목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할인 행사를 해야 될까요? 뭐가 있나요? 어떻게 만드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빼먹을 수 없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각종 카페 관련 기자재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이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업한 카페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는 카페밖에 없을 거고요. 창업박람회에 참여한 브랜드는 카페 브랜드들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지 않다는 거. 그래도 오늘 몇 분 안 되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창업할 카페 그리고 창업 이미 하신 카페도 다른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나 환경 때문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다가 결국엔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이유로 가게를 접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카페는 자유도가 높은 게임과 같다 이렇게 말이죠. 쉽게 말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모든 게 사장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게임 정말 그냥 사장님 좋아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될까요? 자유로워서 좋긴 합니다만 그것이 갖고 올 결과는 결코 가볍거나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카페를 개업하면서 운영하면서 사장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겠고 카페 메뉴 그리고 그 메뉴의 가격대 매장의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두 사장님께서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가게의 정말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고 이 뼈대를 이루는 요소들이 각각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각 요소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합쳐졌을 때 그 요소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시스템이 자리가 잡혀가면 잡혀갈수록 여러분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분들도 어느 정도 그 요소, 브랜드에 맞게 점점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굳건한 성처럼 지어져서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뼈대가 굳건하게 서 있는 카페들은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대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그 상권 골목에 새로운 브랜드의 카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매출을 크게 잃는 일은 적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매장에 갈 손님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 브랜드와 굳건하게 라포가 설정되어 있는 고객분들은 잠시 이탈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브랜딩의 힘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평소에 손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친해져라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만들고 싶은 카페 어떤 카페인가요? 요걸 정하실 때는 최대한 좁고 날카롭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뭘 좁고 날카롭게 설정할까요? 여러분 매장에 찾아왔으면 하는 가상의 고객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은 커피를 좋아하는 30대 중후반 여성분들이 매장에 찾아와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홀에서 여유롭게 공간과 음료를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해진다면 이제 그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매장을 꾸려 나가시면 됩니다. 메뉴는 물론이고요. 그 메뉴의 가격대 그리고 인테리어 컨셉 그리고 매장에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가구 배치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좀 아까 사장님께서 설정하셨던 그 문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정말로 치밀하게 생각을
오래도록 깊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장님들께서 능동적으로 정하시기 어렵다면 최소한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도 이용하셔서 여러분 상권에서 주로 소비를 많이 하시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 좀 두터운지 그걸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업장을 그 특정 소비자층에 맞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좁고 날카롭게 가상의 고객층을 정하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은 뭐 20, 30대 여성들이 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이것과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시간이 충분히 들고 홀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는 그런 카페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의 카페에서 팬덤이 생기기 쉬운 카페는 어떤 카페일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일 겁니다. 사실 이 후자의 고객층도 넓게 잡은 겁니다. 더 쪼개셔야 돼요. 더 세분화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펜을 잡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통해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그 팬덤으로 인해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라든가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의 축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 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후반 아기 엄마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티룸 같은 공간에서 아늑하게 가격 부담 없는 음료를 충분히 즐기시고 가는 카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 인테리어는 이런 식이고요. 메뉴, 가격대 이런 식이고요.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보사노바풍의 재즈 연주곡들이 주로 플레이리스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악 볼륨은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볼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설정한다고 그런 손님만 오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매장 역시도 제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다른 손님층들도 많이들 찾아주십니다. 이 상가 안에 상주하고 계시는 어떤 사무실 임직원분들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남성분들끼리 오셔서 음료를 즐기고 가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카페가 커피 맛이 제일 중요하지, 본질에 집중해야지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나중에는 결국 맛이 제일 중요해.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제시한 반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한 브랜딩과 컨셉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처음에 원한 건 이런 컨셉이었어. 그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컨셉으로 설정한 것과 실제로 우리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괴리는 없는지, 잘 맞춰서 단계를 밟아서 잘 가고 있는지, 논리적인 플로우에는 오류가 없는지 계속 살피고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 맛이요, 정말 중요하죠. 저는 적어도 요식업, 음식을 서비스하는 업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운동 경기에서 예선, 결선이 있으면 저는 당연히 예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맛이라는 예선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과정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커피 맛이 과연 소비자가 입에 넣는 그 커피 자체로 맛이 결정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어떤 잔에 담겨서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가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지, 그리고 누구와 그 커피를 마시는지, 이 모든 요소들이 커피 맛에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개인 브랜드를 꾸려나가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커피 정말 많이 마시고요. 단순히 제가 커피를 좋아하고 메뉴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커피가 정말 많이 땡기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잔을 세팅하고 잔에 들어가는 물의 용량, 그리고 샷의 용량,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 없이 우리 고객분들이 즐기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맞을까, 그리고 좀 약간 저렴한, 좀 우리 흔한 말로 이렇게 뭐 싼 마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또 안 나는 가격대에서 절충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손님들께 각각의 메뉴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 매장의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정말 머리 아팠습니다. 이거 생각 정리하는 데만 정말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카페가 완성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한 것을 적용시켜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적어도 뒤처지지 않고 내 업장과 라포가 형성된 고객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겁니다.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유도가 높다고 해서 자유롭게 그냥 푹 퍼져 있으면 게임이 진행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저런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죠.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정말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움직여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계획과 방향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움직이고 실행해봐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도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복권을 사야 됩니다. 카페가 잘 되고 싶으신가요? 생각한 걸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카페, 가고 싶은 카페는 어떤 카페인가요? 혹은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만들고 싶은 카페는 어떤 카페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 또한 앞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역시 저에게 큰 힘이 될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